됐어요? 네, 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파주시장 선거 이번 9회에서 이번 9회 지방선거 파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손배찬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제가 1차로 고발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 발표드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전 자료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7억 8천만 원의 재산이 축소 및 은닉이 되어서 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의해서 지금 제가 선관위에 고발을 했고 선관위에서 또 저의 고발이 타당하다 싶어서 이것을 5월 30날 경찰서로 조사 이첩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5월 30일이니까 선거 기간 중에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 사실 손배찬 본인이 사실은 자백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관위에 고발한 시점이 5월 24일인데 그리고 5월 26일 날 기자회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 싶어서 아마 손배찬 후보 측에서 26일 날 저녁에 밤에 무더기 정정을 한 금액이 이제 7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었고 그래서 파주 시민들께 즉각 사죄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 1차 저의 고발 내용입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 2차 고발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표로 준비해왔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고발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배찬 후보 측에서는 5월 26일 날 저녁에 그것도 야밤에 무더기로 정정을 합니다. 그게 금액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억 8천만 원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더기 정정하는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도 또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더기 정정하는데도 제대로 또 이제 정정하지 못할 정도로 허위 사실이 이제 공표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의 야당동 땅입니다. 이게 야당동 295-7번지하고 295-33번지인데 이것이 지금 운정역 야당동 쪽의 운정역에 바로 붙어 있는 그 땅입니다. 이 땅인데 이것이 2009년도에 공시지가가 평당 117만 원, 2009년도에 손 후보가 여기 요 지번을 합쳐진 지번을 이제 평당 479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이게 2009년 손 후보가 매입한 금액이 479만 원이고 그 당시 공시지가는 222만 원입니다. 이거는 공시지가 사이트에서 제가 조사한 자료고 그리고 2019년도에 손 후보가 295다 7번지로 300평으로만 되어 있던 이 땅을 이때 이 땅을 두 개의 필지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15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매각을 하는데 그때 매도가가 488만 원입니다. 평당. 그래서 이때는 300평을 매입한 금액이 14억 5,900만 원이고 이때 절반을 매도한 금액이 약 한 7억 3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당시 공시지가는 242만 원인데 지금 시세로는 제가 부동산 주변 알아보니까 3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요번에 이렇게 무더기 정정하면서도 또 허위사실로 공표가 된 것은 제가 맨 처음에 이분들이 맨 처음에 재산 신고할 때는 요 가격으로 했습니다. 2025년 말 공시지가 242만 원으로 재산 신고를 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본인들이 매입했던 금액. 사실 제가 지적한 것도 이 금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이 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보다 더 10년 뒤에 448만 원의 실거래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가까운 실거래가를 본인이 땅을 매도하면서 알고 있었는데도 이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냐고 그래도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하려고 이때 매입가로 신고하면서 이때 남아있는 평이 이제 한 509m 제곱인데 그것에 대한 축소된 가격이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큰 금액이 되면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시기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4만 원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저희 스태프들이 선관위를 오가면서 그 정정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에 그 14만 원이 주식 가격, 현재 주식 가격을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주식 가격을 계산을 하면서 만 단위 이하는 이렇게 절삭해 버렸어요. 만 단위 이하는 절삭하다 보니까 한 14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선관위에서는 그 14만 원 다시 업해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그 14만 원 때문에 이 선관위에 서류 제출하는 타임라인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이번 사례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만 원짜리 이하를 절삭해서 생긴 14만 원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적한 경험을 제가 한 상황에서 이렇게 1,400만 원을 축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뭐 거의 100배가 이제 넘는 14만 원에 1,400만 원이니까 한 100배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 무더기 정정에서도 또 허위 사실로 공표된 것은 이분이 지금 해솔 7단지 48평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등기부등본 띄면 다 나타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처음에 5월 14일, 15일이 저희 후보자들 재산신고 및 각종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날입니다. 5월 14일, 15일 양일간이 이제 제출일인데 이분들이 5월 14일 날 제출한 자료에는 이 48평 실거래가를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5월 14일 날 이렇게 4억 100만 원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5월 24, 25일 날 계속 문제 있다고 제기하니까 5월 26일 날 정정하는데 정정한 금액이 15년 전 이분들이 해솔 7단지 48평 아파트를 매입한 2011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5억 5천만 원으로 5월 26일 날 이렇게 이제 실거래가입니다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매입은 뭐 10년 전에 할 때, 20년 전에 할 때, 50년 전에 했든지 간에 그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거래가가 아니고 사실은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내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내 위에층 아래층에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사실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공직자의 재산 신고 이제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만주를 오래전에 뭐 만 원 할 때 샀다고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할 때 내가 20년 전에 그 만 원에 샀습니다. 만 원짜리 만주 그래서 1억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신고도 안 받아주고요. 작년도 말에 2025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만주니까 20억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공직자의 그 재산 신고 현황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실거래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적하니까 20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자기 매입한 금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2025년도 말 국토부의 실거래가라든지 호객 노노 같은 데 나오는 이 해솔 7단지 48평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7억에서 한 7억 5천 정도 합니다. 결국에 이분은 5억 5천에 신고함으로써 거의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또 축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공직자로서 왜 재산을 이렇게 축소해서만 신고를 해야 됐을까? 있는 그대로 신고했다고 그래서 돈 뭐 몇 억 더 많다고 그래서 파주 시민 누가 질책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숨겨가면서까지 계속 낮은 금액으로만 신고하는 이유를 저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야당당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14억 5,900만 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적극 부인합니다. 저랑 방송 토론할 때 제가 이 내용을 집중 공격을 했거든요. 밝혀라. 근데 답변도 안 하고 전면 부인하는 내용은 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 신고 정정에서도 축소 신고하고 상습적인 이런 축소와 은닉하는 이런 선출직의 이 정신 상태로는 이 3조 원 이상 이 예산이 돌아가는 우리 파주시정 운영에 먼저 공정함도 잃었고 정직함도 잃었고 저는 청렴함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주 시민들께 즉각 사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지난번 선거 기간 중에 말씀드렸고 오늘 첫 번째 하나 말씀드렸고 오늘로서는 이제 두 번째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저랑 방송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초청 공영방송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의 야당동 땅입니다. 이 야당동 땅은 요 집원을 치고 가시면 그 옆에 오성 중개사라고 있고 오성 부동산이라고 있고 바로 운정역 야당동에 있는 그 역에 바로 붙어 있는 상업지구입니다. 굉장히 요충지의 땅인데요. 이분이 맨 처음에 이것을 매입할 때는 479만 원, 300평이니까 약 14억 5,900만 원에 매입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공개 사이트에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것의 절반을 파는데 10년 지나서 절반을 파는데 겨우 10만 원도 아니고 9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팝니다. 이게 488만 원에 파는데 이때 이게 한 7억 3천쯤 되면서 이제 절반을 판매합니다. 본인이 이때도 개입을 했고 이때도 개입했기 때문에 가격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때 판매를 하고 나면 중간에 여긴 안 나왔지만 중간에 이 땅의 절반을 또 권모 씨한테 이렇게 권모 씨가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또 한 절반을 주는데 권모 씨가 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등기소에 등록을 하는데 등록되는 비용이 한 300만 원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금액에 팔면은 이거 중간에 이렇게 등기하고 막 그러는 비용에 등기료도 안 나온다 그럽니다. 이렇게 저가로 팔아야만 했을까? 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함부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하여튼 이때 7억 3천에 이제 땅의 절반을 팔고 본인 소유로 이 295-33을 계속 유지하고 갑니다. 이때 공시지가는 242만 원인데 현재 시가는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면 이제 300만 원 이상 호가한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제가 이걸 문제 얘기했습니다. 손 후보는 2009년대 그 땅을 매입할 때 14억 5,9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실제로 통장 내역을 깔 수 있느냐? 돈을 줬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300평 땅도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비용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30만 원 합니다. 2009년도나 2026년도나 지금 30만 원 하는 농지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밭으로 돼 있어요. 평당 479만 원, 488만 원에 거래한 등기부 내역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걸 제가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보여까지 줬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본인이 등기부 등본 띄워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제시했는데도 3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등 고향집하고 가든을 팔아서 대토로 매입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동산 투기로 의심받을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냥 대토로 매입한 아주 순수한 부동산 매입자입니다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30만 원에 허위 주장을 해서 이거는 방송에서 허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 사실 유포 공표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이번에 고발장을 지금 선관위하고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선거법 250조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신문방송 등에서 나타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게 돼 있고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것은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손 후보는 물론 지금은 당선인 자격이 됐겠지만 시민들께 지금까지 이런 거짓의 거짓을 연거푸해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게 반성하고 시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버전으로는 세 번째 허위사실 공표 내용인데요. 당선될 목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공영방송인 KBS 뉴스 보도에서 KBS 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손배찬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파주시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다. 근데 이 공영방송들은 이 뉴스 취재할 때 보니까 저한테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도 취재하고 경찰에도 취재하고 이 상대 후보에게도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해명한 내용까지 또 이렇게 공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신문 보도에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인터넷 뉴스 보도에 올라왔는데 내용이 이쪽 손 후보 쪽에서 해명 내용은 법정 시한 내에 재산액을
정관예 수정 신고에 바로 잡았다고 해명합니다. 요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제가 몇몇 유권자들께 여쭤봤습니다. 이 문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정기간 내에 수정 신고했네. 박영호 당신이 얘기하는 허위사실 공표? 그 문제 없네. 이거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이해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분은 바로 유권자들의 그런 인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 해명으로 이제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KBS에서 보도에 나갈 때 바로 밑부분에 이것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확인을 했습니다. 법정시한이라는 단어가 선거법에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법정시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선관위에서 오랜만에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파주시 선관위 위원장은 뭐 판사급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담당자들이 판사의 법적인 내용을 검토받느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지 며칠 만에 이제 답변이 왔는데 선관위에서는 법정시한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법정시한이라는 용어는 없고, 그리고 손 후보 측에서 법정시한이라는 용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정정신고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죄가 아닌 겁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공문서까지도 어저께 제가 저녁에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선관위에 수정하고도 바로 잡아서 저는 문제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속이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손 후보가 이런 허위 사실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행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방송에서 저한테 그렇게 극구 부인했습니다. 14억 5,900만 원에 거래한 내역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 띄워서 14억 5,900만 원에 손배찬 씨가 이 야당동 295-7번지 300여 평을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그렇게 부인을 했으면 그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그 숫자는 공문서 위조인지 사문서 위조인지, 그리고 그렇게 한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통장 거래 내역 14억 5,900만 원을 그 원래 소유주였던 이병철 씨, 마포구 염리동에 살고 있는 이병철 씨에게 실제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이 돈을 주고 거래를 했는지, 이 돈보다 못한 어떤 금액을 주고 거래했는지 본인이 반드시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에 보면 중간쯤에 권모 씨라는 여성분이 나오면서 그 땅의 절반을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분과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본인은 당사자는 잘 알 테니까 반드시 이것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 땅 거래에 대해서 부동산 쪼개기 투기 의혹이 아니라 부동산 쪼개기 투기를 내가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임기 시작하기 전에 깔끔하게 턴다는 의미에서 제가 기간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열흘 안에 이 거래 내역을, 아니면 뭐 하루 안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 거래 내역, 원래 소유주였던 마포구 염리동의 이병철 씨에게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런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장으로서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파주 시민들께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농지를 12건이나 가지고 있고 7건이 한 2,500평 정도가 되는데, 농지는 이건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이게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을 하면 농사를 지어야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농지 7건 2,500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통장에 뭐 씨앗을 샀다든지 농약을 매입했다든지 이런 농사 짓는데 본인이 돈을 썼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했다라는 증빙을 본인 스스로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몇 주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파주시청에서 파주시의 이 농지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이 농지를 실제로 농업인들이 그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언론에 나온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인이 시장에 임명이 됐을 때 취임을 해서 이 농지 전수조사의 대상에서 벗어나서도 절대로 안 될 것이고, 이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전국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 그러니까 시장 취임과 동시에 기념으로 제 1번으로 본인의 농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밝힘으로써 파주 시민에 대한 그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주 시민이 묻습니다. 1번, 2번 본인 반드시 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답변하지 못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농지법 위반한 사람으로서 파주시장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없습니까? 밝혀보십시오. 농지법 위반 없습니까? 그럼 한번 밝혀보십시오. 저희는 밝혀진 본인 스스로가 밝힌 그 내용을 믿겠습니다. 본인이 즉각 밝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그 세 가지 추가 고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요건에 대해서 잠깐 기자님들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나서 소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선관위에서도 경찰에 고발을 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박 부부님이 박 위원장님도 고발하셨다고 그랬죠. 네. 고발한 내용에 대한 또 고발인 조사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제가 27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님들의 말씀이 저는 시민들의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그날 기자님들 중에서 몇몇 분이 고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진행을 부탁을 하셨고, 저는 그것이 시민들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27일 날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28일 날 오후에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29일 날 그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한테 2시간 동안 소상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내용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지금 그 조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지금 제가 조사받은 기관은 파주 경찰서 진흥수사관가 뭐 그렇습니다. 수사관 이름도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기 북부지방청 거기에서 지금 반부패부에서 반부패 팀에서 이제 이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쪽 북부 쪽에서 11개 시군권을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피고발 이 손대찬 지금 방송인 그 조사받은 거 혹시 조사받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는 몇몇 분이 경찰서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경찰 뭐 과장, 팀장 뭐 해서 쭉 그 체계에서 다 함구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남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7억 9천만 원 재산 축소 및 은닉에 관한 조사 내용인데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선관위에 고발을 해서 선관위가 조사해서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해서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해서 선관위가 경찰로 조사를 이첩시킨 것이 5월 30일 그 트랙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경찰에 고발한 것이 같은 내용으로 5월 28일 날 고발을 했고 5월 29일 날 고발인 조사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 두 트랙을 이렇게 병합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합해서라도 하여튼 그것은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고 2심이 고등법원, 대법원이 이제 3개월 633 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1년 안에 결정이 나든지 아니면 이번 12월 안에 1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저 나름대로는 제 전략입니다만 1차 고발 내용에 오늘 말씀드린 2차, 3차, 4차 내용을 같이 추가로 고발함으로써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려는 제 목적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소청 관련해서 넘어갈까요? 예, 소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무효 소청은 투표하고 나서 2주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할하고 있는 파주시 정관위의 상급 기관에 지자체장이 이제 해당 관련된 사람이 이제 소청하게 되었는데 거기가 이제 경기도 선관위가 됩니다. 경기도 선관위에 저희가 6월 15일 날 투표 마치고 2주 이내여야만 해서 변호사와 같이 6월 15일 날 경기도 선관위에 소청 접수를 했고 소청하러 가면서 제가 사실 변호사한테 사실 문제점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 뭐냐? 이 소청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는 죄송합니다. 사전선거가 5월 29일하고 5월 30일에 있었고 본선거가 6월 3일인데 사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께서 가지고 있었던 정보하고 6월 3일 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가지고 계신 후보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편이하다. 정보가 비대칭이 된 상태에서 투표가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 투표의 결과를 등가성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정보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사전선거의 문제점. 그러니까 정보가 똑같이 주어진 상태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50% 정보만 가지고 투표를 하고 한 며칠 지나서 어떤 사람들은 100%의 정보만 가지고 투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소청을 하게 됐고 또 소청하는 그렇게 과정은 파주시 선관위에서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는 파주시 선관위에서 그 손배찬 후보의 7억 8천만 원 재산 허위 신고에 대한 공고문을 사전선거소 각 투표소마다 개첩해달라. 그런데도 그때는 개첩을 안 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다 까먹다가 6월 3일 본선거 투표소에서만 투표소마다 5개씩 개첩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5개 개첩을 했지만 현장에 가본 우리 유권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니까 2장은 눈 씻고 찾아보면 어디 2장은 보이는데 3장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 아니면 5장 모두 다 어디 붙였는지도 모르겠더라. 이런 말씀들이 많을 정도로 정관위 업무가 6월 3일 날 5개 투표소마다 5개 개첩하는 것도 허술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금전 3동 투표하러 가서 보니까 5장이 밖에서 봤을 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저 안쪽에 있길래 저 2장 저 밖으로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관리원들이 제 주장이 옳다 싶어서 파주시 정관위에다 확인하더니 밖에다 붙여주더라고요. 나머지 3장 어디 있는가 봤더니 투표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투표하기 전에 보여주라 그런 자료들이 투표하고 나오는 코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것도 밖으로 붙여야 된다. 나중에 이제 그런 행동도 했지만 이런 유사한 일이 파주시에 140여 곳이 되는 투표소에서 이루어져서 너무 아쉽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사전선거에는 그게 투표소마다 안 붙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전선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보를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붙여져 있으면 사전선거 하신 분들이 갔다 오면서 야 거기 가보니까 뭐 붙어있더라.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다고 입소문을 내서 본선거에서 가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눈여겨서 보실 수 있는데 본선거에서 어디 보이지도 않는 곳에 붙어있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본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허위 사실을 제대로 모르시고 투표한 경우들이 많았고 왜 이것이 또 크게 문제가 되느냐. 제가 이번에 파주시의 그 유권자가 44만 명인데 토탈리 파주 가불 지역에 합쳐서 24만 명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24만 명 중에 8만 명이 사전선거를 투표를 했어요. 약 33% 정도. 그리고 16만 명이 본선거에 투표했는데 제가 24만 명 투표에서 한 4만 6천 표 정도 제가 차이를 갭을 낼 정도로 제가 좀 거리가 생겼습니다. 4만 6천 표. 제가 진 표수가 4만 6천 표인데 그 표수의 83%가 그 표수의 33%인 3만 8천여 표가 바로 8만 명이 선거한 허위사실 개첩이 되지 않은 사전선거 투표하신 분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8천 표 정도 한 17%가 4만 6천 표의 17%가
16만 명이 투표한 본선거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결국엔 사전선거에서 이 허위사실 유표가 허위사실 공표한 내용이 제대로 게시가 돼 있었다면 83%의 차이는 엄청나게 줄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거기는 8만 명이 했는데 3만 8천 표를 제가 졌고 여기 16만 명이 한 데서는 7,800여 표를 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6만 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사전투표에 게시를 했다면 16만 명 투표하신 분들도 많이 알아주셨을 것이고 또 8만 명 하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선관위가 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이 선거 결과는 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청을 하게 됐고 소청한 내용은 저희가 경기도 선관위에다 소청을 했지만 사실 이 업무의 규칙 사유는 파주시 선관위도 있지만 사실은 경기도 선관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발을 파주시 선관위에 하면 파주시 선관위가 혼자 또 이렇게 결정하지도 않고 뭐 상급기관에 이렇게 문의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경기도 선관위도 규칙 사유가 있는데 이 소청서를 접수를 그 규칙 사유가 있는 경기도 선관위에다 제출해야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선거법 2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관위에 어쩔 수 없이 제출을 했고 경기도 선관위에서는 60일 안에 저희가 제출하고 나서 60일 안에 2달 안에 결과를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이 지자체장, 기초단체장에 대한 선거 이런 소청에 대해서는 1차로 상급기관인 관할 선관위 상급기관인 경기도 선관위에서 1차로 하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안에 소청 결과는 경기도 선관위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또 상대 후보도 상대 피소청인은 파주시 선관위원장인데 상대 측 선관위원장도 결과에 따라서 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저도 내용에 따라서 또 항소할 수도 있고 하는 일정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법원이나 선관위에서 끝나가지고 올라가고 고등법원에서 1심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1심 인꼴이 되고 고등법원 2심 인꼴이 되고 대법원이 이제 3심 인꼴이 그 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선관위에서 경기도 선관위에서 맞춰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60일. 네, 2달 안에 결과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 당선 예를 허위 사실 유표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는 6개월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선거 무효 소청이 먼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법조인들은 둘 다 어느 게 먼저 나올지 지금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전국이 이런 사전 투표 내지는 지금 투표지 부족 이슈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하셨던 의원님들 요즘 같이 오시죠. 네, 의원님 같이 오시죠. 그거는 아까 저기 부동산이 관련된 거 하나하고 네. 수액으로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선 무효 관련해서 선거기간 동안에 고발했던 250조 선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수액이 하나 있고 또 이번에 6월 15일 날 저희가 경기도 선관위에 소청했던 선거 무효 소청 이 투 트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사실 이미 시장에는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지만 지금 민주당 손 후보 쪽은 지난번 11억 5천만 원 거래 중개에 관련한 고발도 한 2건 정도 파주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미 많은 언론에 노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사자한테도 제가 허락은 받았는데 본인 이름을 언급해도 좋다. 언론에서 언급해도 좋다 그랬는데 파주 읍에 살고 있는 김현배라는 분이 여기 상지석동 야당동 쪽에 땅을 매입을 하는데 11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하는 중개 역할을 그 당시 손배찬 씨와 손배찬 씨의 그 가족들 손 씨 일가가 개입이 돼 있어서 11억 5천만 원의
돈을 주고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해서 11억 5천만 원 송금 다 했는데 현재 결과는 그분이 감옥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은 딴 사람이 되어 있어서 이분은 본인이 11억 5천만 원 돈은 냈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단 한 평도 없다. 그때 중개 업무를 담당했던, 물론 손배찬 씨는 그 당시 그게 사인 간의 거래라고 저한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그때 문의한 것도 당신 그 당시 그러면 중개사 라이선스가 있었냐, 자격증이 있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았고, 또 그 당시 운영했던, 그 이후에 운영했던 무슨 대보 투자개발인가 뭐 이런 대부업에 관련된 회사들이 또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안 했는데, 방송이 끝났으니까 답변 안 해도 된다 이런 관점보다도 이렇게 일반 시민이 자기 피눈물 나는 11억 5천만 원의 돈을 중개 업무를 했던 손배찬 씨를 포함한 그런 손 씨 일가에게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자기 땅으로 된 것이 한 평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파주 시민의 그 피눈물 나는 11억 5천만 원 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소상히 조사를 받고 본인 스스로가 또 시민들 앞에 소상히 공개하고 또 당사자 만나서 1대1로 기자회견 앞에서 기자님들 앞에서 토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청은 16일까지 15일 날 치는 거죠? 네, 아니요. 소청은 15일 날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예, 소청한 접수증까지 며칠 전에 기자님들 그 보도자료에 접수증까지 제가 추가해서 보내드렸고, 또 제 페이스북에 그 소청서 전문도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후보님의 그 말씀은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EBS인 거를 그 게시물을 아침 새벽에 가서 좀 하겠다고는 안 하셨나요? 저기 투표장이요. 예. 예, 저희는 그 투표 참관인으로 저희는 안 돼 있어서 거기 표찰만 있는 이미 그 지정된 분들만 거기 드나들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들어갈 수 없어서 내부에 참여했던 투표 참관인들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네, 기자님들 너무 관심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이진아 의원님, 오은정 의원님, 우리 이익선 의원님, 정경민 의원님, 손영배 의원님, 우리 옥승철 의원님, 그 다음에 함께했던 우리 정국진 후보님,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우리 정치인들은 정말 정직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철학으로 파주시 행정에 의회에서 이제 아마 활동하실 것이고요. 이 정직하고 공정한 파주시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서 정말 정직하게 공정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 친구들한테 맡기면 다리 뻗고 자도 아무 이상 없다. 편하게 여기저기 출퇴근하셔도 좋다. 라는 그런 철학과 정치 철학과 그런 저희들의 애국심, 애양심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항상 정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시정해 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치 일꾼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말씀하시죠? 그러면 기자회견 다른 말씀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